안녕하십니까. GMS 플렉스 대표 조창무입니다. 오늘은 내년에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 그리고 내신 5등급제, 그리고 현재 중3인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2018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현재 상황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내년부터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꼭 중3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건데요. 주요 개선안으로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재 6학년이 중학교에 올라가는 시점, 내년이죠. 현재 6학년이 중학교에 되는 시점부터는 내신이 중학교 1학년 과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본다면 현재까지 1학년들은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1학년 전체에 시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특목고를 갈 때에는 1학년 내신은 반영하지 않고 2학년과 3학년 내신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6학년이 중학교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6학년의 한 학기만, 한 학년 중에 한 학기만, 1학기가 됐던 2학기 한 학기만 자유학기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 학기는 시험을 보는 학기가 됩니다. 그 대신에 3학년 2학기는 진로 연계 학기라고 해서 시험을 안 봐요. 교과별 진로 단원이 신설되고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내년에 고등학교 가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를 미리 알게 해주는 거죠. 학교 자율학습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 관련 선택 과목 운영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특목고에서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실제 내신이 4개 학기를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3학년 2학기가 반영이 되지 않게 되면 1학년 1학기가 됐던 2학년 2학기가 됐던 자유학기제 적용을 받지 않는 나머지 학기는 실제 특목고 내신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상 중학교 1학년부터 특목고 입시는 시작된 학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내년부터 시작되어지는 주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실제 상담을 해보면 실제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 이런 내용에 큰 변화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내년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내신이 현재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현재 중학교 학생들 기준으로 본다면 실제 중학교 학생들은 약 30에서 40%까지가 A를 받고 있어요. A. 그러니까 고등학교 특목고를 갈 때 A를 받는 거 기준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 이 A를 받는 친구들이 30에서 4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현재 기준으로 보면 4%가 이게 1등급인 거죠. 1등급. 그 다음에 11%까지가 2등급인 겁니다. 2등급. 이게 1등급이고, 여기가 2등급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 이제, 숫자를 또 더해줘서 21%, 23%까지가 3등급이 되는 거죠. 3등급. 3등급. 그 다음에는 40%까지가 4등급이 되는 거죠. 4등급. 이렇게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딱 준비를 해서 중학교 준비해서 고등학교를 갔더니 A를 받았던 친구가 1등급이 되기도 하고 2등급이 되기도 하고 3등급이 되기도 하고 4등급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1등급은 4%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영고, 서성한 실제 상위권 대학까지를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1등급 라인에 속해져 있어요. 반에서 1등 정도 하는 친구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2등급, 요거 합치면 11%죠. 요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친구들이, 우리가 말하는 중경외시 건동홍수,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아니면 건국대, 동국대, 홍대, 숙명여대, 건동홍수 같은 경우, 국승세단, 요런 데 들어가는 친구들이 바로 2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3등급, 여기 23%까지 가는 친구들이 인서울권 거의 끝이에요, 끝. 거의. 거의 끝에, 인서울 거의 걸린다고 보는 거고, 4등급에 되는 친구들은 인서울권은 안 돼요. 안 되고, 이제
서울 지역 바깥으로 내려가서 뭐 극동대나 안양대나 뭐 강원도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애들이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는 다 A였잖아요. 중학교 때 A였는데 고등학교를 가는 시점부터 등급이 1부터 2, 3, 4등으로 나눠지게 되고 비율로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 2등급은 11%고 3, 40%니까 나머지 2, 30%는 다 3등급 또는 4등급이 되어지는 현상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갔을 때 난 1등급은 원래부터 안 돼. 뭐 힘들어. 하지만 뭐 어떻게 인서울권을 해봐야지.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겠죠. 어떻게든 간에 뭔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 1등급 하는 친구들은 어땠냐? 중학교 때 어떤 친구들이었냐? 선행을 좀 많이 했거나 심화 과정을 많이 한 친구, 특히 특목고를 준비했다가 안타깝게 떨어진 친구들이 대부분 1등급이나 2등급을 가고 있었던 것이 현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이제 없어지고 그냥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는 거죠. 5등급제.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1등급이나 2등급짜리 친구들이 모두 1등급이 되는 거예요. 1등급. 그리고 여기 3등급과 4등급의 약간 끝에 일부. 그렇죠? 여기 약간 일부, 약간 요만큼 되겠죠. 요만큼 일부. 요만큼 친구들이 다 2등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0명이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면 1등부터 10등까지는 1등급인데 11등부터 34등까지는 2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등부터 10등까지는 어떤 친구들이었냐? 옛날에는 1등부터 10등까지 친구들은 이랬었죠. 앞에 1등급에서 1, 2, 3등, 그 안에 드는 100명에서 1, 2, 3등 하는 친구들은 서영고를 가거나, 서성안을 가거나,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나, 의대를 가거나, 이런 친구들이었고, 그 끝에, 여기 한 10등 정도 되는 친구들은, 건동홍숙이나 국승세단을 가거나, 이렇게, 그 라인을 가려고 했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걔네들이 똑같은 등급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1등급 안에만 딱 들어가면, 만약에 내가 10등 하는 친구였다라고 해요. 10등이었는데, 내가 딱 어떻게 하고 1등급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나는 전교 1등이나 나나 같은 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시를 어디를 넣든 간에 실제 10등이었어 갖고 과거에는 사실 국민대나 숭실대 정도 라인을 준비하려고 했던 친구였는데 이제 1등급으로 토탈 묶어지니까 서울대나 연고대를 넣을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 구별하는 방법은 뭐였까요? 여기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겠죠. 여기서 구별할 때 방법은 뭐가 있나? 실제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생기부 활동에 따라서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전교 1등이었는데 생기부 관리를 전혀 안 해. 그러면 그냥 10등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보통 고등학교가 300명이라고 한다면은 전교 30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 전교 1등이 전교 30등처럼 보여지는 거고, 원래 전교 30등이어도 생기부 관리를 짱짱하게 한다면 전교 1등처럼 보여지는 그런 생기부가 되는 것이 요번 고교 학점제의 핵심입니다. 여기 앞에 등급은 이 상위권 대학을 가는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단계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내신을 좀 잘 딴 학교로 가자. 저 학교는 공부를 못해도 내신을 잘 딴 학교로 가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생기부 관리를 얼만큼 잘하고 어떤 과목을 잘 선택할 수 있냐가 고교 선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된 거다. 앞에 1등급짜리 친구들은 충분히 이렇게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 2등급. 요 1등급과 2등급인 요 친구들이 전부 다 중학교 기준에서 봤을 때는 중학교 때 A를 받았다는 친구들이죠. 근데 A를 받은 친구 중에 앞에 선행도 하고 심화도 좀 했던 친구들은 1등급인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대부분 다 2등급이 되는 거죠. 그 2등급 때 친구들이 어떨까요? 여기에는 인서울권에 좀 그래도 괜찮은 학교를 가려고 했던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아예 인서울권도 못할 친구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다만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생기부 관리와 수능 최저 정도밖에 없겠죠. 수능 최저밖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중학교 기준에서 A를 받았고 그걸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여줄 거는 그 학교가 생기부 관리나 수능에 대한 관리가 잘 해줄 수 있는 학교인가를 주의 있게 보고 그 과정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게 되는 거고요. 무조건 1등급이 되기 위해서, 내신에 1등급이 되기 하기 위해서는 A는 A지만 선행과 심화 과정을 공부한 친구들이 중학교 기준에서 A를 받고 고등학교 가서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설렁설렁 공부할 게 아니라 빡세게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이 바로 수능 5등급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같은 등급대 내에서도 생기부 관리, 수행평가 관리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꼼꼼히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내신 5등급제로 발표됐는데 이게 바로 공정성을 위해서 발표한다고 했고요. 또 하나 전체 과목 중에 상대평가를 이제 다 병기하는데 다만 고등학교 융합 선택 과목 중에 과학 교과 과목,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가 어떤 과목이 어떻게 나왔는지 표를 봐가면서 하나씩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식이었냐라는 거죠. 요게 앞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지 봐야 될 과목과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행지리부터 시작해서 여행지리, 역사 탐구하는 현대사회, 사회문제 탐구, 그 다음에 금융,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그 다음에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탐구,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이 과목만 절대평가고, 얘만 절대평가고, 나머지는 다 상대평가입니다. 현재까지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여기 일반 선택까지가 실제적으로 상대평가였고, 이 뒤로는 절대평가였었는데, 이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뿐만 아니라 이쪽 고3 때 배우는 모든 과목까지를 포함한 전체 과목이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것이 주요한 핵심이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죠. 여기가 이제 물리학이라고 되는 게 물리1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화학이 화학1, 지구과학이 지구과학1, 생명과학이 생명과학1이죠. 여기 이쪽가 이게 물투죠.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투 과목으로 다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본인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을 결정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교육과정 안에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에서 이 친구를 선택적으로 뽑을 것인가 안 뽑을 것인가를 결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 때에는 이 과목이 그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가, 이 과목은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한 과목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주과학과를 간다라고 하면은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고 여기 진로 선택 과목에는 지구 시스템, 생명, 행성과 우주과학이라는 이런 지구과학 2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실제 우주과학과나 이런 데를 선택해서 학종을 얻을 때 합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이런 걸 선택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 우리 굳이 그거 안 해.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과목은 온라인으로 듣거나 아니면 공동학군제라고 해서 다른 학교 가서 수업을 듣거나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과연 그러면 제대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택 때에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진로가 그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지 아니면 실제 학교에서 생기부 관리나
실제 수능에 대한 관리를 잘 챙겨주는 학교인지를 보고 학습 분위기가 좋은지 그 과정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고교 학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 많은 과목 중에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적으로 해서 실제 그 과목을 학교에 개설을 하게 하고 개설이 되면 그 과목을 이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언제 배워야 되느냐?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야 돼요. 근데 올해 중학교 3학년들은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게 없었잖아요. 당장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미리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6학년부터.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수능에서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능 과목은 이렇습니다. 수능 과목은 지금 현재 여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고 여기는 고등학교 2학년, 이쪽은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보통 본다고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만 실제 수능에서 출제가 되어지는 거고요.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원과목 있죠. 원과목이나 투과목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에 나오지 않아요. 사회탐구도 하나도 안 나오죠.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건 과목 수능에도 안 나오니까 고등학교 때 대충 그냥 하거나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난 정시 이렇게 나가면 그럴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실제 정시 때도 본인이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번 고교 학점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 중에 고2 때 배우는 요 과목이 합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그리고 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 영어 1, 영어 2 이런 과목들이 수능 과목으로 딱 지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가 없이 통합된 수능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뒤에 수능 과목이 선택되지 않은 과목들은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내가 어떤 진로와 연계되어 있는가를 잘 선택하게 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 과목을 놓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냐?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이 대학을 가는 시점 2028학년도에는 어떻게 되냐? 고교 학점제에 맞춰 공부하는 학생들이 맞춤형 진로 진학을 설계할 수 있도록 수능 내신 평가 방식을 개편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통합형, 융합형 수능 체계를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과 과목을 선택했느냐, 문과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렸단 말이에요. 이과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은 표점이 높아서 문과 과목으로 문과 침공을 했을 때 학교를 높은 대학을 가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문과 친구들은 오히려 대학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없애서 공통 과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어 영역에서는 공통 독서,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요. 공통 합법과 언어, 독서 요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기존까지는 공통으로 독서와 문학이라는 거에서 합법과 전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었잖아요. 문과하고 이과를 나눠 선택하게 돼 있었는데 요거를 공통 합법과 언어와 독서와 작문이라는 것으로 통합해서 하나로 묻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과, 이과 헷갈리니까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하나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수학의 경우도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으로 하고 선택 확률 통계냐 미적이냐 기하율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돼 있어서 문과는 대부분 확통, 이과는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게 됐죠. 그런데 이것도 헷갈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합쳐서 공통으로 하자. 이 뭐 다 똑같은 건데 뭐 공통으로 해서 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 과목으로 바꿨다. 그럼 수능 자체는 문과 과목의 수능으로 수학이 바뀐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탐구 과목이죠. 그 전까지는 이과 애들은 과학 탐구를 했고 문과는 사회 탐구를 진행했었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고등학교 배웠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그냥 합쳐서
다 보는 걸로 하자라고 되어져 있었죠. 현재까지는 과학탐구가 8개, 사회탐구 9과목에서 17개 과목을 그래서 2개 과목을 선택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합쳐서 이 2개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과나 이과 없이 똑같이 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외고를 진학했을 때 이과로 갔을 때 이과 과목을 실제 수능에 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외고를 하더라도 이과 과목을 선택했을 때 불리함이 없게 해주는 이런 요소가 한 가지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할 때 그런 요소도 잘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를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까 정시 때 만약에 내가 수능 공부를 하고 학교 공부는 그냥 등하시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수시 때는 당연히 수시의 경우에는 학생부 이수내역과 성취도, 학업 성취도, 교과 과목을 확인하고 2단계 때 면접을 실시한다. 왜냐면 면접을 실시해야지 애들이 내신이나 이런 걸 거의 똑같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정시의 경우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정시의 경우에는 1단계 때는 수능으로 평가를 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과 학생부의 이수 내역을 다 본다는 겁니다. 아, 정시인데 2단계에서 수능과 학생부를 본다고? 학생부의 이수 내역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살필 계획에 있다. 서울대학교가요. 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2018년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러면 앞에 우리가 앞에 보여드렸던 여기 이 과목에서 수능에서 이걸 보고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 물리냐, 화학이냐, 아니면 한국지리냐, 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과목이나 수학이나 이런 거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목들을 어떤 걸 이수했는지 보고 내신 등급까지 봐갖고 뽑겠다라는 것이 이번 안의 핵심이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의 관리도 철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번 고교 학점제의 가장 큰 특징인 거고요. 이 원래 실제적으로 준비할 때, 대학에서 준비할 때는 이 학생들을 뽑을 때는 이 핵심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컴공과를 간다라고 하면 핵심 과목이라는 게 있죠. 만약에 경희대 소프트 융합이나 고려대 데이터과, 성대 소프트웨어, 연세대 IT 융합, 중앙대 AI 산업보안이나 이런 과를 간다라고 하면 핵심 과목, 미적분과 기하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확률 통계와 인공지능 수학을 무조건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의학을 한다라고 한다면 경희대 의예나 고려대 의예 이런 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 핵심 과목이라는 게 있죠. 반드시 들어야 될 거. 미적분이나 화학원, 생원, 생투, 확률 통계, 물리학 1, 2, 화학 1, 2까지. 그러니까 실제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물화생을 2학년 때 듣고 이수 과목, 투 과목으로 생투, 하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의학에서는 이렇게 들어야지 실제 권장 과목과 핵심 과목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니까 이 과목처럼 똑같이 서울대에서도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을 뽑을 때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시 때도 이 학생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실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번 고교 학점제에서의 핵심은 실제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 관리나 이런 거 철저하게 해야 되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과목들은 주로 절대평가 과목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진로 과목이 많아서. 그래서 좀 약간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고3 올라가는 중학교 3학년 친구들부터는 고3까지 비록 내신이 5등급제를 하더라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거고요. 또 같은 등급 안에서도 워낙 바운드가 넓기 때문에 간격이 넓어서 실제 이때 누가 학생부 관리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등급 차이가 실제 그 내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 이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할 때는 이 과정을 살려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 줘야죠. 지금 현재 중학교 때 A를 받는 친구들, 실제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